그럼 함수의 극한부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x가 어떤 값으로 다가가는 극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다가가는 극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가가는 극한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x가 a로 다가갈 때 극한값은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떤 조건 만족해야 됐었죠? 우리가 x가 어떤 값으로 다가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그쵸.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겠다, 그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고,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무한대로 가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갈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뭐가 돼야 돼? 하나의 값으로 다가가야 돼. 그래야 극한값이 존재하죠. 만약에 두 개의 값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는 극한값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발산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거나 하나의 값으로 다가가지 않거나 그럴 때는 발산. 하나의 값으로 다가가면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그때 하나의 값을 다가가는 하나의 값이 바로 극한값이 되겠다, 그죠? 자,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가가는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가가는 거는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gx가 베타로 수렴하면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cfx는 fx의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이거는 c 알파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 더하기 gx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극한값으로 더해주면 되고요. 뺄셈도 마찬가지. 뺄셈도 극한값으로 빼주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a로 다가갈 때 fx와 gx의 곱은 그러면은 알파와 베타 각각의 극한값에 곱으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 나누기 gx는 마찬가지로 각각의 극한값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이 조건이 있어야 이것이 참이 되는 거야. 이 조건이 없으면은 이것은 요식만 있으면 거짓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극한값의 계산. 예전에 선생님이 이거 진도 나갈 때 부정형이라고 해가지고 했었죠, 그죠? 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꼴. 이거는 무한대죠. 이거는 하나밖에 없죠, 그죠? 무한대 더하기 상수꼴. 이거는 그냥 무한대가 될 거고. 무한대 빼기 상수꼴. 이것도 무한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상수인데 얘가 0보다 커. 그럼 얘는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상수인데 얘가 0보다 작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k꼴. 이거는 뭐가 될까요? 0이 되죠, 그죠? 분자는 일정한데 분모가 계속 커져. 그럼 이거는 0이 돼야 되겠다, 그죠? 그럼 k분의 무한대꼴. 이거는 k가 0보다 크든 0보다 작든 0으로 다가간다, 그죠? 만약에 얘가 플러스면은 0보다 큰 값에서 0으로 다가갈 거고, 얘가 마이너스면 0보다 작은 값에서 0으로 다가갈 거고. 그런데 얘는 k가 0보다 크면 얘는 무한대가 되겠죠, 그죠? k가 0보다 작으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그죠? 이런 건 우리가 정형이라고 해요. 이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부정형이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그죠?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부정형이 나오는데 부정형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0분의 0꼴,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0 곱하기 무한대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기억나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요거는 분모 분자가 보통 다항함수로 돼 있어서 분자가 차수가 더 크면 어떻게 되죠?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더 크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다가갈 때 2x 더하기 3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다. 자 분자가 2차 분모가 1차야. 분자가 차수가 높고 우리가 원래 이거를 푸는 정석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의 차수가 1차니까 2 더하기 x분의 3 x 마이너스 5 더하기 x분의 1이다. 그죠?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네들은 0이 되고 그러면 얼마가 되죠? 2분의 무한대 빼기 5니까 얘는 무한대가 되겠다. 그래서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더 크면은 발산합니다. 무한대가 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근데 분모 분자가 차수가 같으면 이거는 발산.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으면 이거는 수렴하죠. 뭘로 수렴했었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 더하기 1 6x 더하기 5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면 3 더하기 x분의 1 6 더하기 x분의 5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네들은 0 되니까 2가 된다. 그죠? 그래서 수렴하는데 뭘로 수렴해? 최고창의 개수의 비로 수렴했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분모가 차수가 높으면 분자의 차수보다 분모의 차수가 높으면 요거는 0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7x 마이너스 4 분모가 차수가 높다. 그죠? 그럼 우리가 x제곱으로 나눠주면 1 마이너스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1 x분의 7 빼기 x제곱분의 4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네들은 다 0이 돼서 그러면 1분의 0이니까 0이 된다. 그죠? 자 0분의 0꼴은 어떻게 떠나? 자 0분의 0꼴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x-1에 x 더하기 2 분의 x-1 뭐 이렇게 되는 형태죠? 그럼 분모에다가도 1 대입하면 0 되고 분자에다가도 1 대입하면 0 된다. 그러면 분모에다가 대입했을 때 1 대입했을 때 0 된다는 얘기는 분모에 x-1이라는 인수가 있다는 얘기고 분자에다가 1 대입했을 때 0 됐다는 얘기는 분자에도 x-1이라는 인수가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뭐 해주면 돼요? 약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3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0분의 0꼴이면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서 그 다음에 부모 분자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우리가 앞에가 증가 속도가 더 크면 무한대 뒤에가 증가 속도가 더 크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루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 그럼 루트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있었죠? 유리화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루트가 나올 때는 유리화해서 계산해주면 되고요. 자 0 곱하기 무한대 꼴은 이건 어떻게 썼냐면 통분해서 약분한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0이 나오고 한쪽은 무한대가 될 때 통분한 다음에 약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미정계수의 결정이었죠. 그죠? 너무 길어졌네. 쉬자. 자,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분의 gx가 알파이고 그랬을 때 x가 a로 다가갈 때 fx분의 gx가 극한값 존재하고 fa가 0이면 그럼 분모에다 대입했을 때 0 되면 그럼 ga는 얼마가 되어야 된다? 0이 된다.
자, 이거 우리가 증명하고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 이렇게 써야 돼. 쓰면 좀 그러네.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gx가 0이면 fx가 0이면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gx가 0이 된다. 자, 우리가 극단값을 계산할 때는 어떤 원칙이 있냐면은 수렴하는 함수를 치환해서 푸는 원칙이 있어요. 수렴하는 함수를 치환해서 풀자. 여기서는 fx분의 gx가 수렴한다, 그죠? fx분의 gx를 hx라고 넣자. 그러면 gx의 극한값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잖아, 그지? 그럼 gx는 hx fx다, 그죠? hx 곱하기 fx. 그러면은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gx의 극한값은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hx fx인데, 그러면 우리가 hx의 극한값은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알파. fx의 극한값은 0이야. 그럼 얼마가 돼? 0이 된다. 그죠?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x가 a로 다가갈 때 분모에다가 대입했더니 0 돼요. 그럼 여기다가 a 대입한 값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우리 많이 해봤죠, 그죠?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분의 gx가 알파이고,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이번에는 분자가 0이 돼. 0이고, 이때는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야 돼. 저 극한값이 0이 되면 안 돼. 0이 아니면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의 극한값은 0이 된다. 자, 이것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죠? 이거를 우리가 hx라고 치환하면 fx분의 gx를 hx라고 치환하면, 그럼 우리가 fx의 극한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fx는 hx분의 gx가 된다, 그죠? 따라서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는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hx분의 gx가 되고, 근데 hx의 극한값이 아까 얼마라고요? 알파. gx의 극한값이 얼마다? 0.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아까 여기서 알파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왜 들어가는지 알겠죠? 여기가 만약에 0이 되면은 0분의 0꼴이 된단 말이야. 0분의 0꼴이면 0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 분모가 알파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개념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아마 많이 해봐서 잘 알고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저게 있었죠? 함수의 대소관계. 함수의 대소관계.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gx가 베타로 수렴하는데, 첫 번째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으면 알파가 베타보다 어떻게 된다? 작거나 같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얘가 gx고 얘가 알파 fx야. 그러면 gx가 fx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러면 x가 a로 다가갈 때 극한값은 얘는 여기고 얘는 여기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니까 베타가 더 크겠죠, 그죠? 어떨 때는 같아요. 이때는 같겠다,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 이때도 얘는 알파가 되고 얘는 베타가 되니까 베타가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자, 그런데 hx가 fx보다는 크거나 같고 gx보다는 작거나 같아. 요거이고,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가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알파 베타 같을 때가 언제야? 여기잖아, 그치? 그러면 hx가 fx보다 크거나 같고 gx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죠? 이게 hx.
그러면은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hx의 극한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도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왜냐면은 gx가 fx보다 크거나 같고 hx가 이 사이에 있는데 근데 얘랑 둘 다 알파로 다가가. x가 a로 다가갈 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알파로 다가갈 수밖에 없겠죠? 이거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연속. 자, 우리가 x는 a에서 x는 a에서 연속일 조건. 자,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만족해야 되죠?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해야 된다. 그죠?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겠다. 그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되겠다.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겠다. 그래서 요 식 자체가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얘기야. 왜냐면은 이거 두 개 같다라는 얘기는 함수값과 극한값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그죠? 요 자체가 극한값 연속이다. x는 a에서 연속이다라는 조건이고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로도 만족하지 않으면 x는 a에서 불연속이 된다. 그 다음에 어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조건. 요거는 어떤 점에서 연속일 조건인 거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조건. 이렇게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일 조건. 그럼 이건 어떻게 주면 되느냐? 첫 번째, 열린 구간 A부터 B에서 연속이고,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여기 닫힌 구간이니까 a에서는 뭐밖에 없어요? 우극한밖에 없어요. 요것이 뭐랑 똑같고 요것이 함수값과 똑같고, 원래는 우리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고 그것이 함수값이랑 같아야 되는데 여기 닫힌 구간에서는 여기 닫힌 구간 중에서 이 왼쪽에는 우극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극한만 함수값과 같으면 연속이 되고, 그 다음에 B에서는 좌극한밖에 없다. 그지? 요것이 FB랑 같으면 그럼 얘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연속함수의 성질. 성질은 우리가 아까 극한의 성질과 똑같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가 fa고,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gx가 ga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cfx는 cfa가 된다. 그러면은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거기에 실수가 곱해져도 x는 a에서 연속이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 더하기 gx, 이것은 이것은 뭐가 된다? fa 더하기 ga가 된다. 그래서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두 함수를 더해도 a에서 연속이 된다. 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 gx, 이것은 fa ga가 된다. 이것도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두 함수를 곱해도 a에서 연속이 된다. 네 번째, x가 a로 다가갈 때
fx 나누기 gx. 이것은 ga분의 fa가 된다. 여기도 조건이 있죠? ga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그러면은 x는 a에서 두 개를 나눴을 때도 x는 a에서 연속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거는 성립할까요? 두 개를 합성했을 때도 연속이 될까요? 여기 안 나와 있잖아, 합성은. 안 나왔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GA가 B라고 해보자. 그러면 X가 A로 다가가면 얘는 B로 다가가. 그럼 얘가 어디서 연속이 돼야 돼? B에서 연속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X가 A에서 연속이라고는 주어져 있지만 B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또 성립해요. 자,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fx, gx가 gx,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면 합성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됩니다. 왜? 이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그죠? 아까는 어떤 점에서 연속이라는 게 주어진 거고 이거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합성해도 이거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속에서 많이 나오는 성질이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fx가 x는 a, x는 b에서 불연속이야. 그랬을 때 gx는 다항함수야. gx가 다항함수야. 그러면은 fx, g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을 줄 거야. 이거 아시나요? fx가 x는 a와 x는 b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gx는 다항함수야. 그랬을 때 두 함수를 곱했을 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을 줄 거야. 이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면은 gx가 뭐를 인수로 가져야 돼? gx는 x-a와 x-b를 인수로 갖는다. 그러면은 두 개를 곱했을 때 연속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까요? x는 a에서 불연속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fa가 만약에 알파야.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우극한이 베타야. 다 달라.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좌극한이 감마야. 다 달라. 근데 그러면은 fx, gx가 a에서도 연속이 돼야 되잖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려면. 근데 얘가 x-a를 인수로 가지면 그럼 뭐가 돼? x-a를 인수로 가지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함수값도 0이고 좌극한도 0이고 우극한도 0이네? 다 0, 0, 0이네? 그럼 fx, gx 곱하면 다 뭐가 돼? 0, 0, 0이 되겠네? 그럼 뭐가 돼요? 똑같잖아요. 함수값, 극한값이 똑같으니까 연속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fx가 x는 a, x는 b에서 불연속이고 gx가 다항함수면 두 개 곱했을 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려면 gx는 x-a와 x-b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속에서 나오는 정리가 두 개가 있죠? 최대 최소의 정리. 최대 최소의 정리.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AB에서 연속이면 닫힌 구간 AB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은 그럼 최대값은 여기가 될 거고 최소값은 여기가 되겠죠. 그죠? 물론 열린 구간에서 연속일 때도 최대값 최소값 존재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다고요. 보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럼 여기가 최소값 여기 최대값 존재하네. 그죠?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건 뭐예요?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는 거야. 그죠? 왜냐면 여기가 열려있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값과 최소값은 무조건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사이값 정리. 이거는 우리가 외워놔야 돼요. 시험에 많이 나온 거라서.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FA와 FB가 다를 때 이거일 때 FA와 FB 사이의 값 K에 대하여 FC가 K, C가 열린 구간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여기 사이값 정리였습니다. 사이값 정리를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FA, FB가 되고요. 그 다음에 FA와 FB 사이의 값 K, 여기 K라고 잡자. 뭐가 되는? FC가 K가 되는 C가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겠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데 사이값 정리는 우리가 뭐 할 때 쓰느냐? 사이값 정리는 근의 개수 구할 때 씁니다. 근의 개수 구할 때 우리가 쓰죠. 그럼 근의 개수 구할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꿔서 써요? 근의 개수 구할 때. 그럼 근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얘가 0이 돼야 되잖아. 그죠? 0 되는 값 찾는 게 근의 개수잖아. 그러면은 FA와 FB 사이 값이 0이야. 그럼 얘는 뭘로 바뀌어야 돼? 뭘로 바뀌어야 돼? FA와 FB가 다른데 그 사이 값이 0이야. 그럼 FA와 FB가 뭐가 다르다는 얘기야?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뭘로 바뀌어야 돼? FA와 FB가 뭐가 되면 0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FC가 0인 C가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 FA가 양수야. FB가 음수야. 그러면은 FA가 양수야. FB가 음수야. 여기가 A, 여기가 B야. 그러면 여기서 연속이잖아. 연속이면 연속이 될 때 X축을 안 지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한 번은 지나야겠죠. 그죠? 그래서 FA가 양수고 FB가 음수면 즉 FA와 FB가 0보다 작으면 A와 B 사이에서 열린 구간 A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활용한 근의 개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사이값 정리는 근의 개수를 구할 때 쓴다. 자, 그럼 요거까지 하고 숙제는 그러면 어디까지 할까? 숙제는 99초까지 한번 해볼까? 97초까지만 하자. 97초까지 숙제.